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에서 군림하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누가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는지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이번 작품은 웹툰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많이 생략되고 의외로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에 많이 새롭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프로젝트 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랭킹 10위는 봉상그룹의 이실장입니다. 이실장은 김춘석과 마찬가지로 봉상그룹의 충신으로 구봉산의 아들인 구준모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역할이었죠. 다만 남기준이 구준모를 찾아왔을 때 둘의 행동이 서로 달랐는데 과거 광장 전투로 남기준의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던 김춘석은 그에게 바짝 숙여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를 잘 몰랐던 이 실장은 발길질로 남기준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 실장은 드라마상에서 처음으로 기준이 형에게 유효타를 날린 행동파이기도 했는데 정작 기준이 형은 그의 공격이 가소롭다는 듯이 아픈 티도 안 내고 더 강한 카운터를 날려 힘의 차이를 보여줬죠. 그의 대표적인 특징은 강한 상대를 보면 웃으면서 옷을 벗는다는 것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올리는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예의를 중요시하는 원작의 기준이 형이었다면 그에게 고치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네요. 랭킹 9위는 앵클린 대표 심성원입니다. 심성원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을 의뢰받고 현장 뒤처리와 마무리를 담당하는 앵클린의 대표로 남기석을 처리하면 분명 남기준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었죠. 사실 그는 남기준과 같은 조직 출신으로 한참 선배였는데 남기준과 최성철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그들을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계서열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그가 남기준 앞에 무릎을 꿇는 상황이었죠. 그가 반항 한 번 못하고 기준이 형에게 참교육을 당했기에 전투력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후반부 최성철이 청부한 암살자들의 습격에도 그는 살아남아 짬밥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가 못 이긴 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죠. 랭킹 8위는 국적불명의 마테체 듀오입니다. 1화 초반부터 등장해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긴 이 듀오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로 구준모가 고용한 킬러들이었죠. 남기석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해외에서 사고치고 한국으로 도망온 불법 체류자로 사람을 손질하는 데 있어 거침이 없었습니다. 둘의 전투 스타일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저돌적이었지만 수많은 전투를 함께 해왔던 것인지 콤비 플레이가 아주 일품이었으며 마체테 숙련도가 상당하여 웬만한 상대는 3도를 공격 한 번에 몸체가 갈려나갈 정도였죠. 하지만 상대가 하필 미친 전투 센스를 가지고 있던 기준이 형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통상 하나 못 입힌 채 그대로 마테체로 역관광을 당해버렸습니다. 쫄깃한 액션을 보여준 이 듀오의 공식 이름은 오크루와 안톤으로 특히 안톤의 배역을 맡은 배우 홍준영은 2024년 12월에 은퇴를 선언한 전직 MMA 선수였죠. 참고로 그는 범죄도시 3편에서 리키의 부하인 마하를 연기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하, 오스. 마하, 너도 마시냐? 랭킹 7위는 기준 버스터입니다. 헐크에게 헐크를 제압할 수 있는 헐크 버스터가 있다면 기준에게는 그를 제압할 기준 버스터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의 공식 명칭은 안정가옥 비스트로 모두가 기준이 형의 빠따질에 기겁하고 있을 때 그는 맨 뒤에서 팔짱을 끼며 그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굉장한 거구로 그 체격에 걸맞게 기준이 형을 한 번에 들어 땅으로 내리꽂았고 그 여파로 기준이 형은 잠깐 스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순수 힘으로만 따지면 그는 남기준을 능가하는 최강자였기 때문에 기준이 형이 만약 도끼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했죠. 랭킹 6위는 종합격투기 챔피언 정인석입니다. 그는 구준모가 고용한 비장의 카드로 그의 말에 따르면 정인석은 하얀 가루 투약 사건으로 인해 챔피언 타이틀을 뺏기고 선수 생명도 끝나버렸죠. 참고로 정인석을 연기한 배우 김태희는 실제 로드 FC 초대 라이트 헤비급, 초대 헤비급 챔피언으로 키 186cm에 100kg을 능가하는 피지컬 소유자인 만큼 파괴력 있는 펀치러쉬와 타격이 그의 특기였는데 드라마에서도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오버핸드 훅과 같은 복싱 베이스의 기술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액션을 보여주었죠. 작중에서 그는 기준이 형에게 가장 많은 유효타를 날렸는데 기준이 형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애초에 그가 풀 컨디션이었다고 해도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많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인석의 패착은 이걸 단순히 스포츠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기준이 형은 기준이 형답게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멋있고 비겁한 건 없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랭킹 5위는 오회장의 경호대장입니다. 그는 11년 전 오회장 측의 최고 전력으로 오회장의 아들인 오승원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봉산과 이주은을 직접 오회장 앞으로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남기석과 각별한 사이였는데 부산 조직이 오회장을 납치했을 때 그 대신 남기석이 오회장을 구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기석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경호대장은 그가 오회장의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지만 각자의 입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경호대장은 한쪽 팔을 잃고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11년 뒤 김 선생의 도움으로 인해 의수를 얻고 감옥에도 나올 수 있었죠. 남기준이 자신의 적이었던 그를 아직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를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오히려 경호대장은 왜 쪽팔리게 그때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며 그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키가 193cm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는 한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줬지만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상대에게 직접 칼을 챙겨주는 스윗한 면도 보여줬는데요. 후에 남기준이 그를 형이라고 부르며 그만하자고 부탁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몸에 끝까지 칼을 밀어넣어 자결에 가까운 살해를 당했죠. 어쩌면 그가 원하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랭킹 4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과과장 차영도입니다. 차영도는 봉산과 주은 사이에 공존하며 본인의 실속을 챙기는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11년간 진급도 없이 총경을 달고 있는 비리 경찰이었죠. 11년 전 그는 오 회장이 스카우트한 경찰 쪽 인맥이었는데 처음에 그는 욕심이 없었지만 오 회장이 죽은 뒤로부터 그의 야욕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영도는 은퇴한 남기준을 대신해서 이 판을 유지하고 조율해왔으며 조직 내에서 그는 김 선생이라고 불렸죠. 이후 그는 새로운 시대를 재건하기 위해 이금손과 손을 잡고 남기석의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11년 전 차영도는 남기석에게 접근해 그가 오 회장의 아들을 죽이게끔 만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 그럼 제가 오 회장 아들만 죽이면 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기석 씨 형님을 노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기석이한테 정보를 준 건 김 선생이었어요. 지금의 판을 만든 사람이 사실 남기준이 아니라 김 선생이었다는 반전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의 전투력 자체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정보력 싸움과 정치 플레이 면에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으로 먹고 살아온 만큼 내뱉은 업보가 많았기에 남기준이 내지른 칼에 그는 손가락과 아킬레스건이 잘리고 턱에 칼이 꽂혀 비참하게 사망했죠. 랭킹 3위는 남기준의 동생 남기석입니다. 원작에서 남기석은 원래 봉산파의 행동대장이었지만 드라마에서 이 부분이 각색되어 주은그룹의 전무로 바뀌었죠. 그는 이주은이 믿는 유일한 인물로
주은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점 찍어두었지만 정작 기석은 조직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형처럼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방에서 살인 청탁을 받고 온 학생들을 상대로도 제대로 참교육하지 않았으며 허리춤에 칼빵을 맞고도 그들을 그냥 보내주는 미친 아량을 베풀었죠.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가 정말로 학생들의 손에서 사망했지만 드라마에서는 전문 암살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이미 데미지가 많이 누적된 탓에 급소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경동맥에 나이프가 박혀 결국 사망하게 되죠. 남기석은 남기준과 마찬가지로 광장 세계관 속에서 카리스마 투톱이었지만 드라마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랭킹 2위는 카네야마입니다. 카네야마는 일본 시마네현 출신 정보업자로 인터폴의 수배당해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차영도가 그의 신분을 세탁해준 덕분에 제일 코리안 김길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 뒤로 그는 차영도가 시키는 암살 임무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기석이 사망한 뒤 차영도가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였다는 걸 알아낸 이금소는 역으로 카네야마를 고용해서 자유를 조건으로 차영도와 남기준의 암살을 지시했죠. 처음 그와 대면했을 때 남기준은 감정이 전혀 없었지만 자기 동생을 죽인 범인이 카네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카네야마는 현직 암살자답게 멋들어진 싸움보다는 급소를 노리는 일격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흉기를 다루는 능력이 탑 클래스였죠. 하지만 기준이 형에게 그 흉기는 지압 슬리퍼처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아픔이었는지 어째 찔리면 찔릴수록 더 강해졌는데요. 결국 카네야마는 자신이 남기석을 죽였을 때처럼 경동맥에 나이프가 박혀 사망하게 되었죠. 부동의 랭킹 1위는 광장의 주인공인 남기준입니다. 전성기 시절 그는 오회장을 구하면서 주은과 봉산의 입지를 크게 드높여준 인물로 드라마에서 그가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조직 생활을 청산한 이유는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오회장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킬레스건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맷집과 근력, 체력, 모든 스탯이 인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으며 그야말로 임전무태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그는 친구인 최병호가 만들어준 아킬레스건 보호대와 10kg 수제 배트 덕분에 전투력이 전성기만큼 크게 상승하기도 했으며 혼자서 무쌍을 찍는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광장 속 최고 명장면이라고 여길 정도로 호쾌했죠.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투를 통해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동생의 복수를 완수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는 저주에 걸렸는지 매번 죽음에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금손까지 처형한 기준이 형은 과거 동생에게 캠핑장을 같이 하자는 회상을 마지막으로 캠프파이어 불꽃처럼 자신도 차갑게 식어버렸죠. 자, 이렇게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에서 군림하는 등장인물들을 바탕으로 전투력 순위를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이 작품은 원작을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광장 없는 광장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정과 서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반대로 원작을 아예 모르고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소간지의 화끈한 액션에 반하고 불도저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전개로 인해 큰 호평을 받기도 하면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